믿고 맡겨도 되는 거죠? 계약은 확실하게 해드리죠.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용히 닫힌 문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전달되고 있었죠.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 상황을 멈추기보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죠. 우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어디까지 와버린 건지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에 얼굴이 닿았을 때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제 가슴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의 땀방울이 제 입술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그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남들처럼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한 명의 아내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별것 아닌 일이라고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익숙했고 너무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됐습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죠. 누군가는 보험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사람 상대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어요. 대단한 성공도 바라지 않았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만나야 할 고객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렇게 준비를 해도 막상 사람을 마주하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을 유지한 채 상황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설명해도 아무리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득해도 마지막 순간에 고개를 저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돌아서는 고객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키듯 웃음을 거두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웃고 설득하고 돌아왔을 때 남는 건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몇 장의 명함과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형식적인 약속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남편과의 삶은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설레는 일도 없는 그런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죠.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남편은 늘 같은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그 질문은 항상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남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분명 더 많은 것을 꿈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훨씬 대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고 그렇다고 질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감정이었어요. 그저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면 저는 괜히 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일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죠. 고객에게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회사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를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상대방의 반응을 더 세심하게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고객은 친근하게 다가가는 걸 좋아했고 어떤 고객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걸 편하게 느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일,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같은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차 안에서 혼자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 그 시간. 그때가 되면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구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 설렘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점점 더 자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의 삶도 충분히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상을 이어갔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에서는 이미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제 삶을 바꿔버릴 어떤 선택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결국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정말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던 고객들이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이 성사됐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동안 수없이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면서 마치 무언가를 증명해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늘 지나던 길인데도 풍경이 다르게 보였고 차창에 비친 제 표정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저는 들떠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의 계약이 또 다른 계약으로 이어졌고 소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제 이름을 먼저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요즘 잘 나가신다면서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겼지만 속에서는 묘한 기분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노력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했고 선배들조차도 저를 쉽게 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 변화가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고객을 만날 때마다 저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목소리도 태도도 예전과는 달라졌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말끝을 흐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결과도 함께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2건의 계약이 동시에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웃고만 있었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현실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확인하는 수익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욕심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많이 따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고 싶었고 누군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졌어요. 그 감정이 저를 점점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만날 때마다 저는 예전보다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말투, 시선, 작은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 마음이 열리는지, 어떤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지 그 패턴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걸. 그걸 알아버린 이후로 제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결과는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저는 점점 더 높은 실적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보험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건 아직은 정말 사소한 변화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고객을 만나기 위해 조용한 카페에 들어섰고 저는 늘 하던 것처럼 자료를 정리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고객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주 앉는 순간 이상하게도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나머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상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하나씩 설명하고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눈 맞춤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짧게 스쳐 지나가야 할 시선이 이상하게도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괜히 제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또박또박 말하려고 했고 더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공간에 저와 그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놓여있는 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그 손을 힐끗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의도적인 건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제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어요. 설명을 이어가던 제 손이 종이를 넘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거리가 아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리였지만 그 짧은 간격이 이상하게도 크게 느껴졌어요. 그의 숨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신경 쓰일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지만 답을 내리기 전에 이미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약서 쪽으로 손을 뻗는 순간 제 손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멈췄습니다.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거리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순간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순간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음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계약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은 전부 가져가셔도 됩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신 저랑 잠깐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죠.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지만 그걸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판단할 틈조차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쫓아다니던 어떤 계약보다도 컸습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생각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이미 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저는 그와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이 길게 느껴졌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 그가 문을 열어준 공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미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어색함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의 손이 제 어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몸이 먼저 반응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린 그렇게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질 때마다 온몸에 알 수 없는 떨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몸은 점점 그 감각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상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저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 자신을 놓아버린 채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하게 전해지는 체온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현실감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혼미하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탁자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쥐고 있는 손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저는 곧장 그곳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제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 한 번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는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도 그날은 유난히 신호가 많았고 차가 막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아까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 그 순간의 공기, 그리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상황을 받아들였던 그 시간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그저 일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엔진은 이미 꺼졌는데도 손은 계속 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명확한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그 계약, 그 금액,
그 결과, 그 모든 것이 너무 컸다는 것,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그저 조금 다른 방식일 뿐이라고,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좀 늦었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고 괜히 더 밝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 일로 넘겨야 할지.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한 번뿐이잖아.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다.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이건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죄책감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계약이 성사되면, 그 돈이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더 잘해줄 수도 있고, 집안 형편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까의 그 기억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나 후회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감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고 그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한 번의 선택일 뿐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때의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저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저를 같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큰 계약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상대도 분명 쉽게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설명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꺼내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저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시선이 머무는 위치, 말투의 미묘한 변화, 잠깐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와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대화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조심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상황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당황하고 흔들리고 망설였다면
이번에는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미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낯설었던 감각이 이제는 완전히 낯설지만은 않았거든요. 그의 손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날도 저는 선택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따라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은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설득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잠시 망설임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이유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오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계약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가 이어지고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확실하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괜찮을까? 그 질문이 가끔 떠오르긴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저는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저로 돌아가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방식이 더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또 다른 계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면 고민을 했고 만남이 잡히면 망설임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먼저 떠올리고, 먼저 기대하고, 먼저 그 순간을 상상하게 되었죠. 계약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굳이 이유를 길게 붙이지 않아도 됐어요. 그저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제가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여전히 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낯설미 아니라 익숙함, 망설임이 아니라 기다림.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죠.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도 결국 저는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을 기다렸고 그의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이번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감각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조금 가빠졌고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억지로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질 때마다 온몸이 미묘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이어질수록 머릿속은 점점 흐릿해지고 감각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잠시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그 흐름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이런 만남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이어졌고 결과가 따라왔고 그 과정도 함께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계약이 목적이었는지 그 만남이 목적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둘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저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대, 그 단어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잘 되고 있는 결과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하루에 한 건 성사되기도 벅찼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2건, 3건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어요. 전화는 계속 울렸고 소개로 이어지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잘 나가신다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달을 겨우 버티던 금액이 이제는 한 번의 계약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그걸 확인할 때마다 묘한 짜릿함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 느낌일까?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더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욕심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더 웃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이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음이 섞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설렘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 선택이 틀린 게 아니라고, 결과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잘못된 길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믿게 되었죠. 옷을 사는 횟수도 늘어났고 예전에는 망설였던 소비도 이제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괜히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을 벌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해졌고, 그래서 더 멈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가장 빠르게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도요. 그 변화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 하나였습니다. 죄송한데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고 설득하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유를 물었고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반응은 분명 달랐습니다. 짧은 대답, 건조한 말투, 그리고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침묵. 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계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하나, 또 하나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고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계약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던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이후로 이어졌던 선택들, 그때 만들어졌던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짧은 생각 하나가 떠오르는 동시에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해지 요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더 거칠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제는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받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받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문장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환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저는 잠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설마 이렇게 한꺼번에 터질 리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계산기를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쌓여갈수록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액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아니, 그건 더 이상 금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감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생각 하나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같았습니다. 짧은 거절,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대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의 목소리. 그걸 듣는 순간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저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 모두가 같은 순간에 떠나고 있다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구조 안에 포함된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바닥으로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성과도, 자신감도, 모든 것이 한 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식이 결국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밖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받을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통화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한 사람쯤은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매달렸던 계약들 중 하나쯤은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겼고 어떤 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처럼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번호를 보자마자 받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전화를 받아놓고도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낮고 짧은 목소리로 이미 끝난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앞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며 믿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었고 제 손을 붙잡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해주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위해서 아래로 훑으며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한 명이 안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걸었고 두 명이 안 받으면 세 번째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다급해졌고 제 표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받지 않는 전화, 읽고도 답하지 않는 메시지, 차갑게 끊겨버리는 연결음. 저는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건 관계가 아니라 순간이었고,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었고, 실적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아 올린 허상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이름이 있었지만 저를 붙잡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볼수록 제 안에 남아있던 기대가 꺼져갔습니다. 처음 몇 통은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 몇 통은 부탁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고, 마지막 몇 통은 그저 뭐라도 해야 미쳐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누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번호까지 전화를 걸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누구 하나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사정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휴대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버린 것처럼 툭 하고 미끄러져 내렸고 그 작은 소리가 집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까지 전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한데도 제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해지, 환수, 정산, 입금, 반환, 독촉. 그 단어들이 쉬지 않고 제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숫자도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저는 결국 다시 계산기를 켰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대강 알고 있던 금액이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입력해서 합계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아끼고 카드값을 줄이고 몇 달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배속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빚이라는 단어가 그제야 뚜렷하게 제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빚. 결국 제게 남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빚만 남았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로 바꾼 커튼도 마음에 들었고 남편이 잘 골랐다며 좋아했던 식탁도 괜히 뿌듯했었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고 저는 그 변화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낸 결과라고 생각했고 그 덕분에 우리 집도 달라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 식탁 위에 올려진 물컵 하나도, 잘 정리된 소파 쿠션도, 제가 괜히 기분 내려고 사다 놓은 작은 화분도 전부 낯설고 우스워 보였습니다. 이 집안의 평온함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평온함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혼자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몸 전체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감정들이 전부 한꺼번에 말라붙은 것 같았어요. 무섭다는 생각도 잠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허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바닥만 보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어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회사에 먼저 이야기하면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다 말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계약을 만들어 왔는지까지
결국 드러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건 두려움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회사는 결과가 좋을 때는 웃으며 등을 두드려주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가장 먼저 손을 뗄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회사 쪽 연락처를 지우듯 내려버리고 대신 거래처로 등록해뒀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통화 가능하실까요? 다시 한번 조건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적고 또 지우고 다시 적고 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읽히기만 할 뿐 답이 없었습니다. 몇 개는 아예 읽히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장이 올까 싶어 화면만 들여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이 저를 더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오면 제가 선택하는 입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더 시간을 쓰고 어떤 계약을 먼저 밀어붙일지 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매달리는 입장이었고 저는 상대가 던져주는 무시와 침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이 꺼지자 거실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는데도 집 안 전체가 어딘가 축축하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컵을 들려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대로 싱크대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고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구나. 누가 대신 막아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설명해줄 수도 없고 누가 이 상황을 없던 일처럼 덮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지도 못하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지 밖이 어두워졌는지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또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갑자기 심장이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에 환수와 해지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뒤에 따라올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 집, 생활, 통장, 카드가, 대출, 가족. 저는 그 모든 단어가 한꺼번에 목을 조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미 무너졌는데 더 무너질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손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목 안쪽이 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기대를 붙잡듯 머릿속으로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정을 듣고 도와줄 만한 사람. 하지만 곧바로 포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선을 넘어서 쌓아 올린 관계는 무너질 때도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는 책임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오래 남는 마음도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는 건 순간의 열기였고 지나가고 나면 흔적 없는 거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끝난 뒤 남겨진 사람은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도 끄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완전히 비어있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안의 것을 몽땅 긁어내고 껍데기만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껍데기 위에 빚이라는 무게만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에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울어도 달라질 게 없고 빌어도 돌아올 사람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을 사람이 없고 설명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고립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데도 아무 연결도 없는 사람처럼 저 혼자만 어두운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물속에서 손 한 번 제대로 휘저어 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저 천천히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에서조차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척 일상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고 그 불안은 숨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보였어요. 평소처럼 퇴근해서 들어오고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평범한 장면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있는 그 시간이 제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고 대화를 줄였고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던 걸까요? 남편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건넨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괜히 물을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계약서가 떠올랐고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남편의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구나. 이미 늦었구나. 그 다음 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리고 제 앞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보낸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어떤 말도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어떤 단어도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분노가 담긴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던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의 공기가 무너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고 같은 밥을 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보려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말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듣는 순간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울고 싶었지만 울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서리로 정리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감정이 정리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집은 남편에게 남겨졌고, 저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날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붙잡을 사람도, 남아있는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버티려고 해봤지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돈도, 집도, 관계도, 그리고 제가 쌓아왔던 모든 시간도.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저 자신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순간을 넘겼다면, 그냥 돌아섰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지금이라는 것.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끝도 제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짚어 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